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주 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50년 만에 다시 인류를 달에 보내는 유인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를 진행 중입니다. 중국도 달 탐사선 창어 5호를 쏘아 올리며 월석을 채취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주 탐사 열기가 높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주의 탄생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극한 환경에 도전하며 미래 기술을 확보하는 과학기술적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달 탐사 계획인 아폴로 계획에서 공기 정화기, 정수기, 화재 경보기, 연료전지 등이 개발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달과 화성, 소행성에 매장된 우주 광물 개발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면서 우주 탐사에 대한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모두 우주 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3월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차세대 중형 위성을 발사하게 되는데요. 이 위성은 개발 기간만 6년이 걸린 사업입니다. 기존의 60% 정도였던 국산 부품 비율을 98%까지 대폭 끌어올리면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위성 분야에서도 세계 6위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위성이 발사되면 한반도 국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국토관리와 재난 대응, 미세먼지 관측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한국은 올해 10월 한국형 발사체의 발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누리호의 300톤급 엔진 연소 시험도 성공하면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설계부터 제작, 시험, 발사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우주 발사체입니다. 누리호가 발사되면 1.5톤급 실용 위성을 600에서 800km 상공 태양 동기 궤도에 올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우주 산업 기술 중 일부는 해외 수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위성 기술을 전수받은 아랍에미리트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우주 개발에 6조 원 이상을 투입해 지난해 화성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탐사선 아말은 2월 중 궤도 진입을 앞둔 상황입니다.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옴란 샤라프는 인터뷰에서도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2006년 한국과 협업을 하면서 지식을 이전받고 팀 문화도 배웠다며 한국의 우주 산업계가 대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옴란 총괄은 2013년 카이스트에서 과학기술 정책 석사 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이렇게 국가를 움직일 정도의 큰 프로젝트를 진행시킨 곳이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회사가 한국의 세트랙I입니다. 세트랙I는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 우리별 1호를 개발한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 인력들이 1999년 설립한 위성 전문 기업으로 위성 본체와 지상 시스템, 전자광합 탑재체 등 핵심 구성품을 개발하는 기술력을 갖췄습니다. 이번에 한화그룹에서도 세트랙I에 엄청난 투자를 단행하며 위성 분야로도 사업 확장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항공방산부문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랙I의 지분 20%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공시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우주 개발은 정부 주체로 움직이며 민간 기업들은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여러 민간 자본도 우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최근 카이스트와 위성 분야 연구개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소형, 초소형 위성 시스템 개발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소형 위성은 중대형 위성에 비해 연구개발과 제작 기간이 짧고 가격이 저렴해 동일 예산으로 다수의 위성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 소형 위성을 저궤도로 발사해 기존의 중대형 위성과 연계를 하면 통신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카이는 그간 아리랑 1에서 7호 정지궤도 복합위성과 첫 민간 주도 개발 사업인 차세대 중형 위성, 국방위성 등 각종 중대형 위성 사업에 참여하며 위성 개발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보해왔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우주 산업 분야에서 민간 기업들까지 뛰어들며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도 우주 산업 관련해 여러 가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다양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세계 각 나라와 기업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우주 쓰레기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만 해도 900기가 넘는 위성이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이 위성들은 고장이 나거나 수명이 다한 위성들은 지구대기로 진입하면서 대부분 불에 타 없어지지만 일부는 우주에 남아있게 됩니다. 현재 우주 쓰레기 해소법으로 추진 중인 것은 작살이나 그물을 쏘거나 로봇팔로 쓰레기를 수거한 뒤 대기권으로 진입시켜 태워버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를 수거하는 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상용화되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일본이 인공위성의 소재를 나무로 바꾸겠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현재 우주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인공위성에는 높은 온도와 방사선에 견딜 수 있도록 알루미늄 같은 소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목재업체 스미토모 임업과 교토대가 2023년까지 세계 최초의 목재 위성을 만들어 발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일본 내부에서조차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재 위성이 대기권에 진입할 때 목재가 다 타버린다는 점 때문에 취지는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우주에 남아있는 동안은 목재도 우주 쓰레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재 위성을 만든다고 해도 주요 부품인 엔진, 로켓 추진기 등은 여전히 금속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방법이 우주 쓰레기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우주의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전문 부대까지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창설된 우주작전대입니다. 명칭만 보면 무언가 거창한 것 같은데요. 우주작전대는 도쿄도 소재의 기지에서 20여 명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주 쓰레기로부터 일본의 인공위성을 지키는 감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야마구치현에 레이더를 설치해 36,000km 고도의 정지 궤도를 감시합니다. 방위성은 앞으로 우주작전대의 인원을 점차 늘리고 2026년에는 독자적인 우주감시 위성도 발사할 계획을 수립했다는데요. 그런데 이쯤 되면 일본이 왜 이렇게 우주 쓰레기에 관심을 보일까라는 의구심이 다들 드실 겁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일본은 검은 속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우주작전대의 원래 목적인 우주 쓰레기는 안중에도 없고 일본의 군비 증강을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는 것인데요. 우주 쓰레기를 치운다는 명목하에 국방 예산을 높게 편성하여 그 돈으로 공격용 위성 개발,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의 방위성은 우주작전대에 설치된 레이더를 통해 다른 국가의 위성통신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공격을 당했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되는 모습들이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본 방위차관이 자위대 군사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찍힌 사진 한 장이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방위차관이 자신의 활동을 홍보하려 트위터에 올린 사진에 일본이 극비리에 개발 중이던 극초음속 미사일이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사진이 논란을 부른 이유는 2018년 선언 때와는 다른 기술의 흔적이 드러나서였습니다. 문제의 사진 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로 이는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입니다. 복잡한 기동과 스텔스 기술로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미사일인데요. 즉 적국을 타격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군비 증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본은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 우주군을 창설해야 한다 등 다양한 핑계를 대며 군사력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각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도 사거리 500km 제한을 뒀다고 하지만 사정거리가 갑자기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항공모함 보유 선언과 자체 스텔스기 개발 선언 등 전수방위 위배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이 차고 넘칩니다. 결국 일본이 군비 증강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아베 정권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전쟁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의 국방정책이었던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나 군사대국으로 성장해 일본의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입니다. 분명 한국의 입장에서도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우려할 만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일본이 군국주의의 화신이자 전범국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 일본의 행동들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